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이 영상이 이 채널의 첫 영상인데 앞으로 제가 미식축구 리그들, NFL과 NCAA 풋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같이 선수들과 팀들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패트릭 마홈즈라는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 선수는 현재 프로 선수로 뛴 지는 2년,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까지 하면 3년밖에 안 되는데요. 이미 MVP는 물론 올해 공격 수상, 슈퍼볼 우승과 슈퍼볼 MVP까지 해버린 아주 대단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은 쿼터백으로 어떻게 보면 미식축구라는 스포츠에서 팀 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는 191cm, 몸무게는 104kg로 피지컬이 훌륭하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한 것은 바로 이례적인 arm strength, 공을 던지는 힘과 그에 필요한 스킬입니다. 이미 이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하지 않는 저널리스트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Patrick Mahomes is, let me be clear about this, at this moment, he's the best player who ever lived. He is a guy who has more influence on the outcome of a given game and who doesn't fold under pressure. 아니 어떻게 95년생 만 24이라는 나이에 NFL을 씹어먹을 수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Patrick Mahomes II. 이 선수는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짝대기 2개가 붙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MLB에서 10년 이상 투수로 있었고 일본에서도 잠깐 야구 선수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패트릭 마홈즈 또한 야구에 많은 관심이 있었고 어려서부터 야구를 즐겨하며 자랐습니다. 워낙 운동신경이 좋아서 그런지 고등학교 시절엔 텍사스에 있는 화이트하우스라는 고등학교를 다니며 야구, 농구, 미식축구까지 하는 3스포츠 애슬릿이었죠. 스포츠를 3개나 한다고 해서 소홀히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구로 더 각광받는 선수였죠. 투수로서 노히트 노런 게임과 16 삼진아웃이란 기록을 세우며 2014년 MLB 드래프트에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게 선정이 되었었지만 미식축구를 하기 위해 텍사스텍이라는 학교로 진학하며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텍으로 진학한 후 마홈즈는 에어레이드 성향의 오펜스에서 쿼터백으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에어레이드라는 미식축구 공격 성향은 런닝백을 사용하는 플레이를 거의 무시하고 쿼터백으로 공을 던지며 패스플레이 위주로 공격하는 성향을 뜻하는데요. 마홈즈 같은 좋은 arm strength와 강철 멘탈을 가진 쿼터백에게는 아주 적합하고 빛을 충분히 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텍사스텍이라는 학교에서 그는 3년을 지냅니다. 1학년 때는 데이비스 웹이라는 선배를 백업하는 쿼터백이었지만 웹의 여러 차례 부상으로 인해 선발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2학년 때에는 선발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며 1학년 때 구원투수로 활동하던 야구에서 활동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결국 3학년 때는 미식축구에만 집중하기 위해 야구를 포기합니다. 저도 대학 미식축구를 정말 좋아하고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경기들을 정말 많이 봐왔지만 마홈즈라는 선수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학년 때 정말 레전드 경기가 나오죠. 상대 학교 오클라호마와의 경기에서 마홈즈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쿼터백인지 미식축구 팬들에게 증명합니다. 이 게임에서 상대 쿼터백은 베이커 메이필드. 이 선수도 사실 에어레이드 공격 성향에 정말 잘 맞는 선수 중에 하나고 그로 인해 수상 경력도 정말 화려하죠. 이 경기에서 마홈즈는 패스만 734야드를 던집니다. 734. 이건 정말 NFL에서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기록 중에 하나인데요. 제 생각엔 NFL에서는 아마 평균 패스 거리가 200에서 많아야 300야드 남짓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경기 토탈 야드는 819. 런닝 플레이에서도 훌륭한 성적을 보이며 대학 미식축구 토탈 야드와 패싱 야드 2개의 기록을 아주 그냥 갈아치워 버립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홈즈가 아닌 텍사스텍의 에어레이드라는 공격 성향이 이 기록을 세웠다고 본 사람들은 마홈즈의 포텐을 그렇게 높게 사지 않았고 드래프트에서 빨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좋은 경기들과 기록을 가지고도 프로로 전향해서 실패하는 선수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NFL은 정말 다른 괴물입니다. 피지컬, 기술 모든 면에서 대학 미식축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수준이 높죠. 하지만 마홈즈는 컴바인에서 대단한 폼을 보여줍니다. 컴바인은 드래프트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 소수의 선수들이 여러 운동과 스킬들을 선보이며 자신의 몸값을 높이거나 혹은 원래의 몸값이 낮아질 수도 있는 기회인데요. 여기서 마홈즈는 공을 누구보다 빨리 또 멀리 던지며 자신의 팔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팀들이 다시 보게 되죠. 사실 프로팀들은 대학 리그에서 프로 스타일 오펜스로 성공한 쿼터백들도 좋아하지만 이 피지컬을 정말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스킬은 발전시킬 수 있지만 정해진 프레임과 타고난 힘은 거의 바꾸지 못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인 마홈즈는 캔자스 시티 치프스에게 지목되며 드래프트에서 10번째로 뽑히게 됩니다. Who it is? With the 10th pick in the 2017 NFL Draft, the Kansas City Chiefs select Patrick Mahomes, the second quarterback. 속도가 어마어마한 선수들과 패스를 많이 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쿼터백들을 잘 뽑는 앤디 리드 감독의 회심의 선택이었죠. 이 팀에 들어가서 마홈즈는 알렉스 스미스라는 베테랑 쿼터백의 백업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2017년 루키 시즌, 마홈즈는 이에 대부분을 벤치에서 스미스 선수를 서포트하며 보냅니다.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고 마지막 경기를 져도 되는 상황에서 앤디 리드 감독은 마홈즈를 선발로 보냅니다. 이 경기에서 마홈즈는 역대급 신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덴버를 이기지만 한 경기로는 선수를 판단할 수 없기에 팬들은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폼이 역대급 신인이 아닌 역대급 선수의 폼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바로 알게 되죠. 2018년 앤디 리드 감독은 스미스 선수를 트레이드하고 이제 팀을 본격적으로 마홈즈를 주축으로 이끌어 나갈 것을 보여줍니다. 이해 마홈즈는 자신이 레전드 선수임을 증명하죠. 이제 돌아보니까 정말 레전드 게임들과 순간들이 정말 많네요. 특히 하나 기억되는 게임은 LA 램스와의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마홈즈는 478 패싱 야드를 기록하며 팀이 51점을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54대 51로 결국엔 패하고 맙니다. 이 경기는 NFL에서도 역사상 역대급 정규 시즌 경기라고 부를 만큼 재미있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기였죠. 이 경기 라이브로 봤어야 했는데 슈퍼볼 못 본 것보다 화나네요 정말. 마홈즈는 이에 선수들에 의해 가장 미식축구를 잘하는 선수 4위로 뽑히며 다른 선수들의 극찬을 삽니다. 사실 대다수가 1위라고 생각합니다만 He made throws that you never seen. Travis Kelce was to my right, and it was me, offensive lineman, and Patrick Mahomes. I lost Patrick Mahomes, but I see the ball coming out around the offensive lineman, like sidearm, on the money to Travis Kelce. 이렇게 노룩 패스까지 했는데 다른 선수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에 마홈즈는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갔지만 아쉽게 톰 브레이디의 페이트리어츠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 경기도 정말 레전드였습니다. 경기 후에 브레이디가 마홈즈를 인정하며 극찬한 거면 말 다 했죠. 이렇게 시즌은 끝이 났고 마홈즈는 리그 MVP, 올해의 공격수상을 받습니다. 5,000야드 패스 거리와 50터치다운을 성공시킨 역사상 두 번째 쿼터백으로서의 명성을 높이게 되는 거죠. 이로써 마홈즈는 선발로 NFL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가장 각광받는 선수가 됩니다. 1년 만에 리그를 다 씹어먹은 셈이죠. 그 다음 연도 2019년 시즌에는 더욱 이를 갈고 나온 마홈즈. 하지만 그에게는 부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엔 정말 좋은 모습으로 역시 마홈즈구나 라는 말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게 만들었지만 7번째 주에 쓸개골이 탈구됩니다. 하지만 심한 부상은 아니었기에 2주만 쉬고 다시 복귀한 마홈즈는 2018년 시즌만큼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끌며 훌륭한 리더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대망의 프롭. 여기서 AFC에서는 많은 사람이 볼티모어가 슈퍼볼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테네시에게 패하며 캔자스 시티의 슈퍼볼 진출이 유력해졌습니다. 그 전 경기에서 휴스턴을 상대로 2쿼터에만 28점을 기록하며 24대 0으로 뒤져있던 게임을 51대 31로 이긴 캔자스 시티는 정말 이례적인 공격으로 테네시를 이기고 슈퍼볼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캔자스 시티는 샌프란시스코와 붙게 됩니다. 샌프란도 정말 강한 상대였죠. 16경기 중에 13번을 이긴 만큼 대단한 팀이었고 특히 이 팀의 수비력은 대단했죠. 아무리 마홈즈라고 해도 이 수비를 계속 뚫을 수 있을 만큼은 아니라고 팬들은 예상했습니다. 이 예상은 경기 4쿼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죠. 20대 10으로 뒤지고 있던 캔자스 시티가 4쿼터에만 10점 이상을 내며 승리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죠. 하지만 마홈즈는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와우. 10점은 무슨, 마홈즈는 팀을 이끌고 마지막 쿼터에만 21점을 내며 31대 20으로 캔자스 시티에게 이 50년 만에 슈퍼볼 승리를 안겨줍니다. 물론 수비도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렇게 마홈즈는 선발로 뛰기 시작한 2년 만에 리그 MVP, 올해의 선수상, 슈퍼볼 트로피, 슈퍼볼 MVP까지 이룰 만한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가 더 기대되는 선수이고 어떻게 기록들을 계속 해치워 나갈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이제 남은 일이라곤 이 선수가 NFL의 마이클 조던이 되는 일밖에 없지 않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충남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